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요, 인동쌀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인동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인동쌀에 대해서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물론 영상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인동쌀에 대해서는 다른 살풀이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동쌀은 꼭 풀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년월일을 보면은요, 마지막에 며칠, 일에서 내가 며칠 날 태어났는지를 보면요, 마지막에 1381이 붙는 날짜에 태어나신 분들이 인동쌀에 해당이 되는데요. 끝에가 1일, 3일, 8일 혹은 11일, 13일, 18일 21일, 23일, 28일 뭐 이런 식으로 1382 날짜에 붙으면 내 생년월일이에요. 여러분들 음력 생년월일로 하시는 거예요. 음력 생년월일로 태어난 날짜가 끝에가 1일이나 3일이나 8일이 붙으신 분들은 우리가 인동쌀이라고 합니다. 인동쌀이 뭐냐?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동쌀은요, 예전부터 우리가 이제 조상이 있으니까 대대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조상님들 중에, 나쁜 짓을 많이 하셨다든지, 아니면 살생을 많이 하셨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거나 이렇게 나쁘게 했다든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 그 업을 되물림해서 내가 갚는다, 내가 갚아라, 그 업을 내가 대신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태어난 게 인동쌀의 사주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그렇고요. 또 인동쌀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풍파를 많이 겪게 되는데요. 이 고난이나 시련이나 풍파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인간의 풍파를 많이 겪게 됩니다. 인간과의 구설수, 인간과의 시비, 다툼,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시련을 많이 겪게 된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르게 듣는다든지, 괜히 내가 구설에 오른다든지, 이렇게 자꾸 트러블이 나는 거죠. 사람과 사람 간에. 우리가 인간 관계를 잘못하면 이 사회를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자꾸 인간과 마찰이 있다 보면 내가 자꾸 이렇게 나를 가두게 되죠. 그래서 인동쌀이신 분들은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하는 건데, 표현을 한 건데, 상대방은 그렇게 듣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동쌀이신 분들이 조금 예민하세요. 대체적으로 많이 예민하세요. 예민하시기 때문에 내가 본의 아니게 나는 내 표현대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듣질 않는 거죠. 조금 다르게 듣는 거죠. 그거를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로 인해서 이렇게 인간 풍파를 많이 겪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 인동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단명수가 많으세요. 생명에 이렇게 단명수가 많아서 이렇게 수명장수에 이렇게 복을 많이 빌으셔야 돼요. 수명장수를 많이 빌고 사셔야 된다. 단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 인동쌀을 지니신 분들은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성격이 예민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많이 빠지세요.
언젠가 우울증에 빠지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나를 가두게 되면서 이렇게 사람과의 이렇게 교류도 끊기고 싫어지고 하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고 내가 나를 가두고 그러다가 또 자살로도 이어지는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요, 또 아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아프시거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아프신데 이게 장애를 입으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떠한 장애냐면요. 장애에도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냐, 육체적인 장애냐. 또 선천적인 장애냐 후천적인 장애냐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육체만 장애라고 표현을 안 하죠. 정신적으로 너무 예민하거나 너무 나를 이렇게 괴롭히거나 정신적으로 예민해서 나오는 말도 예민하게 되겠죠. 정신이 예민하면 이렇게 말투도 예민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도 장애라고 보여지는 거죠. 정신적인 장애도.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선천적으로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살다가 아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어떠한 장애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만약에 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남자도 인동살이고 여자도 인동살인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자녀를 낳았을 때 장애인이 많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무서운 말들인데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예전부터 이렇게 인동살에 대해서 많이들 스님들도 말씀하시고 철학가도 말씀하시고 그 인동살의 전문가들도 말씀하시고 우리 같은 무당들도 말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예전부터 통계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전해져 내려왔겠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138의 저주라고 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보고 싶지 않지만 138이라는 거는 많이 무서운 살이다. 인동살. 무서운 살이고 이것만큼은 내가 조금 살을 풀어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영상 만드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나를 위해서 좋게 푸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다음 후손을 위해서 푸는 거니까 부모가 인동살이면 자손은 반드시 인동살이 오는데요. 만약에 부모는 138인 경우가 있죠. 근데 자손은 138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다는 아니지만 138이 아닌 경우에도 숨은 인동살이라는 게 존재하는 자녀분들이 많더라.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만약에 이걸 조금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인동살이야. 그러면 결혼을 할 때 상대방 배우자를 여자가 남자를 만나거나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누구든 상관없어요. 한쪽이 만약에 인동살에 해당이 되신다면 상대방을 만날 때 음력생일이에요. 여러분 음력생일로 9일이나 10일 19일이나 20일, 29일이나 30일 생일을 가지신 분들하고 만나면 인동살을 낳을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를 참조를 해서 이렇게 또 궁합을 물론 그것만으로는 또 안 되겠죠. 여러 가지 궁합을 봐야지 9일, 10일만 나를 살려주는 운이다 해서 이렇게 궁합이다 해서 또 결혼을 섣불리 하시는 건 또 안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또 총체적인 이렇게 궁합도 보시는 게 좋으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짝을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138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사업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운이 별로 없으세요. 138을 가지신 분들,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있어요. 사업운이 굉장히 왕성하신 분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개인의 연월일시가 다르고 조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 이름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바른 점사를 정확하게 보시려면 이제 개개인이 보시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인간과의 마찰이 굉장히 제일 많기 때문에 인간과의 마찰로 인해서 구설수가 많이 빚어지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를 못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이렇게 자꾸 옮겨 다니고 또 어떠한 이유로라도 잘리든가 내가 싫던가 옆 사람이 싫던가 뒷사람이 싫던가 어떤 이유가 돼서라도 인간에 대한 마찰로 인해서 내가 직장을 자꾸 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꾸 생활이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싫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또 회사도 나가기 싫어하고 40이 넘어서 자꾸 이렇게 집안으로 들어와서 하던 일도 다 접고 방구석에서 나오지도 않는 아들 때문에 점사 보러 오시는 어머님들도 많으세요. 근데 인동살이 문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참고하셔서 살아가시는데 조금 더 지혜롭게 인동살을 좀 풀어가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선생님 인동살 몇 번 풀어야 되나요? 한 번 풀면 인동살 없어지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요. 한 번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절대 풀리지 않아요. 왜? 내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살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인동살을 자꾸 푸는 거는 자꾸 좋아지라고 푸는 거예요. 어떻게 이 태어날 때 내가 이렇게 도장이 찍히듯이 딱 찍혀서 나온 인동살을 한 번에 그것도 아무리 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큰 곳을 한다고 해도 그거 없어진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이렇게 한 번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 가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한 3-4번 3번은 풀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3번 정도는 연달아서 되도록이면 푸시는 게 좋다. 올해 푸셨으면 내년, 그 다음 후년 이렇게 해서 연달아서 푸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형편상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어떤 기회가 됐을 때 그래도 푸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동살을 가지신 138의 생일 끝자리를 가지신 분들은요. 인동살을 꼭 풀으시라는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를 했고요. 개개인이 혼자서 이렇게 인동살 풀이를 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뭐 몇백만 원이라는 뭐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풀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푸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섞기 싫어. 내 거는 나만 풀 거야. 이렇게 단독으로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물론 혼자서 푸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 풀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여유가 많지도 않고 난 이거 잘 모르겠다. 한번 풀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단체로 인동살풀이를 준비한 거니까요. 모집 기간은 그거보다 더 짧아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왜냐면 뭐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저한테 보내주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렇게 서둘러서 접수하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영상을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본인의 속옷 있죠. 팬티가 됐든 메리아스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팬티나 메리아스 빨아놓으신 걸로요. 세탁을 반드시 하셔서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세탁 안 한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내 몸에 채취가 있어야 그게 더 애군액살 푸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깨끗하게 속옷을 세탁을 한 거를 꼭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탁을 했어도 내 몸의 채취나 내 몸에 이런 기운이 다 묻어나 있기 때문에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좀 이렇게 지저분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탁을 하신 걸 반드시 보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속옷을 보내실 때
제일 오래 입어서 제일 낡은 걸로 보내주세요. 이거 보내기가 창피한데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제일 많이 입었던 게 자기의 몸의 체취가 제일 기운이 많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제일 오래 입어서 너덜너덜한 거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많이 입었던 속옷 한 장, 팬티면 팬티, 메리아스면 메리아스 한 장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보내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손톱, 발톱, 머리카락이 있어요. 손톱, 발톱, 머리카락은요. 본인이 손톱 깎은 지가 얼마 안 되면 한 2, 3일 기다리면 또 손톱 길잖아요. 조금씩은 자르시면 되니까 10손가락 10발톱을 다 자르시는데 만약에 조금 없어요 하면 그냥 조금씩만 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봉투에 1인당 편지봉투 하나에 손톱 발톱을 같이 넣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뽑거나 자르지 마시고 머리를 빗으면 몇 가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몇 가닥 떨어진 거 5가닥이든 10가닥이든 이렇게 떨어진 걸로 같이 넣으세요. 손톱 발톱하고 한 봉투에 같이 넣으셔서 반드시 봉하세요. 테이블 붙이거나 이렇게 풀로 붙여주세요. 왜냐면 오다가 제가 택배로 받는데요. 오다가 이렇게 다 안에서 뒤엉켜서 막 다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누구 건지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봉하시고 그 편지 봉투 위에는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음력으로 생년월일 기재해 주시고 이름도 써주세요. 그래서 이제 팬티랑 해서 같이 봉다리에 넣어서 1인분 만약에 가족이 5명인데 5명 중에 3명이 인동살이면 그렇게 봉투 하나에 비닐봉투 하나에 팬티 넣고 편지 봉투에 손톱 발톱 머리카락 넣은 편지 봉투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한 봉투가 한 사람이 가 되겠죠? 그러면 그 봉투도 겉면에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써주셔야지 누구 건지 구분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각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봉투 해서 한 박스에 넣으셔서 택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접수를 하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뭐를 보내달라고 해서 주소를 알려드려서 보내주시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날짜를 잡는 대로 제가 접수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공지를 띄워드립니다. 메일을 보내드려요. 문자를 보내드리면 그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장소에서 일을 진행합니다. 참석하실 분들과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참석 여부를 알려주세요 라는 제가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러면 참석하시는 분들은 직접 오셔서 참관하시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보내드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일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했습니다. 라고 나중에 일이 끝나고 며칠 안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날짜가 긴박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요. 여러분들 인동 살풀이 반드시 푸시고 애군액살 다 풀으시고 깨끗하게 풀으시고 이렇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신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접수 빨리 신청하시길 바라겠고요. 날씨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디어 이제 공지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일사로 인해서 바쁘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조금만 더 일찍 해야지 해도 이렇게 빡빡하게 날짜가 정해지네요. 전 시간에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단체 인동살 풀이 해드리는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날짜가 정해지면 공지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약속을 드렸었는데요. 날짜가 정해졌어요. 지금 접수하신 분들은 제가 물론 일일이 다 한 분 한 분 공지를 개인적으로 드리고요. 이렇게 또 영상을 통해서 뵙는 분들은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니까 많이들 참여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인동살 풀이가 무엇인지, 인동살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은 정말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음력 생일이 있으시죠? 음력으로 생일이 끝자리예요. 끝자리에 1, 3, 8일이 붙으면 그걸 인동살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1, 3, 8일이 10일, 13, 18, 20일, 23, 28일도 해당이 되는 거죠. 끝에 무조건 1일, 3일, 8일이 붙으면 우리가 이걸 인동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근데 이번에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영상에서 꼭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어떤 어머님이 이제 아드님 때문에 이렇게 접수를 하셨는데 누구신지 아실 거예요, 본인은. 그죠? 근데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성명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꼭 전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인동살이라는 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문헌에도 나와 있고요. 하다못해 네이버라는 인터넷을 찾아도 인동살이라는 게 무엇인지가 다 정리가 돼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이제 저희 무업을 하는 무당들이 인동살풀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스님들도 하세요. 절에서 스님들도 살풀이라는 이제 명목으로 하시고, 저희 무당들도 살풀이라는 명목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태어날 때 한 가지 살만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응애하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1일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날짜만 보면 2일날 태어나고 3일날 태어나고, 이렇게 각각의 본인의 이제 생일이 있잖아요. 날짜. 근데요, 이 날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운명이 결정이 되고, 또 이 날짜에 따라서 어떤 살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여러 가지 살을 갖고 태어나요. 한 가지 살만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다 보면은 보통 뭐 4, 5개, 6, 7개, 8개 이런 식으로 몇 개씩이나 살을 갖고 태어나요. 근데 그 살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게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쁘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런 이제 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요, 이 살 중에서도 인동살이라는 거는 좋게 작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이것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린 얘기인데, 만약에 역마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이제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요즘에는 이렇게 바깥 활동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업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로 이렇게 일을 다닐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지방을 돌거나 해외를 돌거나 여러 각국을 돌거나 사람들을 무수히 만나러 밖으로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서울에서만 연예인 활동하지 않잖아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고 세계 각국을 돌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직업, 그런 사람들이 역마살이 없으면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로 뭐냐면, 역마살이라는 게 없으면 예를 들면 연예인으로서도 출세길이 막히고, 또 영업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떠한 제한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영업사원은 역마살이 있는 게 사실은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나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정에서, 집안에서 이렇게 뭐 가족들 케어만 하는 이제 가정주부가 만약에 역마살이 있다, 직업도 없는 가정주부가 역마살이 막 2개, 3개나 된다, 그러면 밖으로 돌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만히 집안에 있지를 않아요. 허구한 날 밖에 나가야 돼요. 밥만 먹으면 눈만 뜨면 밖에 나가야 돼요. 그게 역마살이에요.
그런 식으로 역마살이라는 건 누구에게는 좋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나쁠 수도 있어요. 비단 역마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살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좋게 작용을 하고 지금 현대에 와서는 또 나쁘게, 아니면 예전에는 나빴는데 현대에 와서는 좋게 작용하는 살들이 있더라 이거죠. 하지만 인동살이라는 거는 결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인동살이라는 거는 굉장히 나쁘게 작용을 합니다. 누구에게든 나쁘게 작용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살풀이 작업을 할 때, 살풀이라는 행사를 진행을 할 때에는요, 보통 이렇게 인동살풀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인동살만 풀어드리진 않죠. 그거를 또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에게 의뢰를 해서 만약에 살풀이를 한다 쳐봐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살과 좋은 살을 가려서 살풀이 진행을 하거나 어떤 운맞이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 사람을 공통적으로 합동으로 이렇게 단체로 여러 사람을 같이 진행을 할 경우에는 천살 만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살을 다 이렇게 눌러주고 풀어주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살을 갖다가 이렇게 다뤄주는 그런 게 작업이 살풀이 진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무수히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횟수가 이렇게 회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혹시라도 그게 이제 본인은 이제 그런 생각이 아니었더라도 또 이렇게 잘못된 누군가의 의견으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거냐면 내가 인동살이라는 거를 듣고 내 자식을 풀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때에서도 그게 어떠한 이제 조상의 부모가 아니라 그 윗대의 조상의 업보를 갖다가 대물림돼서 받는 게 인동살입니다. 그런데 이 업보를 그 조상님이 풀고 가시지 못한 업보를 자손이 138이라는 날짜로 끝자리가 138이라는 날짜로 대물림을 받는데 그 못 풀고 간 업보를 자손이 풀어라 이거죠. 그래서 못 풀었기 때문에 그 자손이 굉장히 사는데 고력이 많고 풍파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 걸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인동살이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은 풍파도 많이 겪지만 또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뺏기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살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모르고 살 때에는 그 인동살이라는 살의 작용 때문에 내가 자꾸 꺾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한 살부터 태어났을 때, 응애해서 태어났을 때 한 살부터 만약에 우리가 100세까지 뭐 70까지 산다고 쳐봐요. 근데 우리가 한 살부터 100세까지 살 때 매년 그게 치지는 않습니다. 이 해운년이라는 거는 12띠를 주관을 하기 때문에 12띠가 이렇게 도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올해는 괜찮고 어떤 사람은 내년에 또 괜찮고 이렇게 좋고 나쁨이 있겠죠. 하지만 그 좋고 나쁨에서도 또 더 좋고 더 나쁨이 있듯이 그 인동살이라는 작용이 살에 대한 작용이 강하게 들어올 때 우리가 그런 풍파를 더 겪더라 이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이라는 한자 성어를 보면요, 죽일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살을 날리는 것도 굉장히 그 사람을 죽일 만큼 안 좋다. 그리고 살에 대한 작용도 이 살이 나에게 작용이 되면, 인동살이라는 게 나에게 작용이 되면 이게 나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살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살을 푸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해운년이 바뀔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3년간 푸세요. 그러면 3번 풀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3번으로 깨끗하게 다 없어지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새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살이에요. 내가 묻어 나온 살이에요. 나한테 묻어 있는 살이에요.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날짜에 그 생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에게 인동살이라는 게 작용을 하는데 만약에 3번에 풀리나요? 5번에 풀리나요? 7번에 풀리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물론 이제 조금 모르시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한 번에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만약에요, 이거 풀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전화 오시는 어머님들은 그럼 어떻게 되신 겁니까? 아, 자녀분들이 정말 방구석에서 나오지도 않고, 40살이 되고 30 몇 살이 됐는데, 취직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밥 세끼를, 삼시세끼를 부모님이 다 챙겨주셔야 돼요. 60이 넘고 70이 넘으신 노모가. 그런데도 아무 일도 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또 화는 잘 내고 그런 자식들을 위해서 인동살 풀이를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달라지더라. 3일 후부터 달라지더라. 이 애가 조금씩 달라지더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으신 거죠.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한 번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2번, 3번, 4번 혹은 매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왜? 너무 사주팔자가 세신 분들, 풍파가 너무 세신 분들은 한두 번에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은요,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만약에 한 번 갖고는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제가 3번은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해운년이 바뀔 때마다, 올해 풀었으면 내년, 후년, 이렇게 3번, 3년에 걸쳐서 3번은 푸셔라. 그리고 나서도 만약에 나아지는 게 없으면, 또 한 번 풀어보세요.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래도. 그리고 이게 뭐, 큰 금액을, 막 혼자서 하는 옛날에 혼자서 하면은 막 몇백만 원, 이렇게 이상씩 하잖아요. 그치만 이렇게 단체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소소한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런 기회가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시대가 좋아져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단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이런 유튜브 영상이라는 게 활용되지 않았을 때에는 전부 개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단체라는 거는 뭐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민감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풀어보세요. 그러면서 본인들도 노력하셔야 돼요. 어떻게 잘 풀릴 수 있도록 이걸 풀어서 내가 아무리 어떤 사람이 또 이래요. 내가 이제 만약에 살풀이를 하든 운맞이를 하든 했는데, 내가 올해 대운이 들었어요. 근데 운맞이를 거하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요, 좋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본인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다 이제 말씀을 다 드리진 못하지만 어쨌든 인동살 풀이를 단체로 진행을 하는 거를 이제 요번에 날짜를 공지를 해드리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날짜가 정해지면 인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날짜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제가 접수를 받겠습니다.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요. 뭐 며칠 안 남았지만 그래도 요 2, 3일 사이에 3, 4일 사이에 늦게나마 영상을 보신 분들도 서둘러서 접수하시면 똑같이 응대해 드릴 거니까요. 예, 접수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인동살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다 말았는데 무엇이냐? 생일, 음력 생일 끝자리에 1382 붙으면 인동살이다. 그리고 1일, 3일, 8일이 10일, 13, 18, 20일, 23, 28일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인동살이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 풍파로 오게 되는데 첫 번째 인간의 풍파, 두 번째 금전의 풍파, 세 번째 수명, 장수, 병에 대한 풍파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풍파는 뭐냐면 부부간의 이별 공망도 풍파를 볼 수 있고요. 인간의 풍파로.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이 이별 공망도 풍파로 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대인관계는 항상 겪고 살잖아요. 근데 이런 대인관계를 할 때에 여러 사람들과 인간의 교류가 굉장히 어려우신 거죠. 인동살이라는 걸 갖고 사시는 분들은 인간의
지인의 교류, 상호작용, 그 인간관계 형성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인동살이라는 거는 이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나에게 약점이 되고 취약하기 때문에 인동살을 자꾸 푸셔서 이 인동살을 푼과 동시에 인간관계를 순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 또 이별공망이 이제 부부에게도 드는데, 너 각각 나 각각 무늬만 부부처럼 밖에 나가서는 부부지만 집에 들어오면은 뭐 각방을 쓴다든지 말도 잘 안 섞는다든지, 그리고 서로 이제 이 좁은 집에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뭐 문자로 대화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별공망의 인동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화합이 안 되는 것도 인동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동살이 아닌데 내 자식이 인동살이야. 그거는 내가 낳았지만 어느 윗대에 조상에 대한 그 업보를 받은 거기 때문에 나하고에도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본인이 138은 아니지만 숨은 인동살이 됐든 아니면 어떤 그 윗대에서의 내려오는 인동살의 작용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손이 물려받기 때문에, 그래서 물려받은 대물림된 거를 또 그 자손이 안 풀면 그 후손에게 또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빨리 풀어라. 7세 전에 풀면 더 좋고, 또 7세가 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풀면 좋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의 작용이 너무 단단해지더라, 좀 지독해지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어떤 분이 엊그저께 어떤 어머니가 전화 주셨어요. 우리 손자가 1살이에요. 올해 태어났어요. 근데 1살짜리 아기도 푸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태어났으면 푸시는 거고요. 하루라도 빨리 푸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7세까지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7세 전에 풀면 더 좋다. 그러니까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동살풀이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한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살을 좀 푸시면 좋아지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금전의 풍파가 많다. 금전의 풍파는 왜 많으냐면 우리 인동살 가지신 분들은 어떤 투자나 주식이나 이런 거에 좀 취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복이 없으신데 그런 거에 횡재수나 그런 이제 어떤 투자의 그런 그 다 횡재죠. 횡재수를 보는데 그런 거에 이렇게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된다. 그런 횡재수는 없으시다. 그래서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면 정말 단타로 하시던가 짧게 바로바로 빼셔야 돼요. 그거를 돈이 들어가서 조금 뭐 잘 된다고 또 넣고 하다 보면 돈이 물리는데, 인동살 가지신 분들은 그런 복이 없기 때문에 돈이 나간다. 결과적으로는 돈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금물이고요. 또 하나, 이 인동살 가지신 분들은 금전에 대한 풍파가 또 인간관계가 이게 안 좋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덕이 없다 보니까 내가 빌려주고도 못 받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시면 안 되고 돈 관계를 하시면 안 된다. 왜냐면 뭐 인간의 덕이 없기 때문에 안 빌려줘도 인간의 덕이 있으면 나에게 뭔가를 줄 텐데, 내가 밥을 사도, 내가 없는 형편에 사도 저 사람이 더 있는 것 같은데도 맨날 얻어먹고 내가 맨날 내야 되는 것 같고, 또 그런 덕도 없지만 돈이 나가게 되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동살 가지신 분들은 절대 투자는 금물이다. 하지만 딱 하나, 부동산은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괜찮지만 성실하게 모으셔서 성실하게 쓰셔야 되는데 부동산은 괜찮다. 하지만 그 부동산을 볼 때에도 꼭 터를 짚고 가셔라,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죠. 터에 대한 기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서 집을 알아볼 때도 터를 꼭 보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인동살이신 분들은 수명 장수가 약하다. 그래서 단명의 수가 많으시거나, 또 이거는 첫 번째 1번 인간관계 풍파와 조금 연관이 되는 건데요. 조금 과부살이나 호래비살이 많더라. 이래서 누구를 먼저 보내. 이렇게 부부를 인연을 맺으면
그 사람이 먼저 가든 내가 먼저 가든 이렇게 수명이 조금 단명수가 많더라. 본인이 단명수가 많은데요. 그 살작용이 상대방에게 날려지게 되면은 상대가 먼저 가는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과부가 되거나 호래비가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인동살 이꼬르 과부살, 호래비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정식 용어는 고신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풀게 되는 거예요. 풀면 이제 같이 이렇게 풀리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단명수, 본인에 대한 단명수 혹은 상대방에 대한 단명수, 그게 작용을 하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받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어쨌든 상대를 보내는 것보다 본인이 본인 살을 본인이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단명수에 대한 이런 또 살풀이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인동살이 있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데 가서 보면 이런 말 많이 들으세요. 이름을 좀 올려서 빌어줘라, 이 자손은. 그리고 또 뭐 사주를 팔아줘라, 뭐 사주를 뭐 올려줘라, 그리고 칠성님 전에 초를 켜서 빌어줘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다 인동살이시고요. 또 하나, 이런 분들이 그 단명수가 있으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동살이신 분들은 사실은 명발언을 항상 하셔야 된다라는 게 또 철칙으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지금까지 괜찮았는데요. 하지만 내가 단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뭐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밤새 안녕이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고질병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더 유리할 수 있다. 뭐 병을 일부러 가져라는 건 아니지만 몸에 흉을 지닌다든지 흉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병을 뭐 유전적인 뭐 고혈압이 됐든 당뇨가 됐든 어떤 피부병이 됐든 그런 병을 갖고 있는 것조차도 액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건강하신 분들이 그런 인동살일 경우에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유념하시고 좀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또 인동살 가지신 분들은 예민하세요. 성격이 예민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풍파가 많은 건데, 본인은 본인이 예민하다는 거를 인정하시는 분들이 글쎄요 몇 프로나 될까요? 하지만 남들이 상대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에 의해서 네가 예민해, 얘 예민해, 안 예민해, 이걸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뭐 일부러 성격을 숨길 순 없지만 특히나 인동살이신 분들이 좀 예민하더라. 그래서 예민하다 보면 요즘에는 또 이 정신적으로 너무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내가 정신과적인 약을 먹든지 뭐 이러는 분들도 이 인동살인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예민하고 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예민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급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요, 뭐 제가 몇 편이고 누누이 찍는 영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할 말이 너무 많고 뭐 이걸 갖고 하루 종일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또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면 또 지루하실지도 모르시잖아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은 이런 인동살 풀이에 대한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찍어놓은 뭐 30분, 40분짜리 영상이 많아요. 그런 영상을 한번 이렇게 시간 나실 때 이렇게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이런 게 정말 인동살이구나 라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모르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내가 몰랐으니까 그런 게 존재해? 그런 거가 어딨어? 뭐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야?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어리석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거를 모른다고 그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없는 게 되진 않아요.
그리고 인동살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후손에 대물림돼서 내려가는 게 인동살이라고 표현되는 거는 뭐 문헌에도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하나, 이 인동살풀이를 하면서 우리가 천살 만살 풀이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동살만 갖고 사람이 살진 않는다. 어떤 사람이든 몇 가지 살은 갖고 태어난다. 그걸 천살 만살로 보고 저희가 전체적인 살풀이로 진행을 합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예요. 저도 하는 만큼 보람을 얻어야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획을 자꾸 해드리는 거니까 이번에 인동 살풀이, 전체적인 살풀이 진행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그리고 준비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준비물도 또 접수하신 뒤에 준비물 또 보내야 되고 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그래서 이제 금요일까지 하면 토요일 날까지라도 이렇게 올 수 있고, 아니면 뭐 정말 다급하신 분들은 토요일 날 접수해서 토요일 날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퀵으로 막, 가까우신 분들은 퀵으로 막 보내시고요. 오토바이 퀵. 아니면은 막 그날 막 갖고 오세요. 직접. 그런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절실화되는 거겠죠. 한 분 한 분 정성껏 풀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정말 한 분이라도, 우리가 1382인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요, 이런 분들이 정말 고초를 많이 겪고 사십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도 자기가 꺾여가는 운세가 있고 나쁘게 되는 나를 잡는 살작용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인동살이 아니니까, 아니면 뭐 인동살인데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라고는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자는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좋게 할 수 있는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신령님의 일이라는 거를 조금 염두에서, 우리가 인간이 하는 일이지만 신령님의 힘을 빌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령스럽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으로 옥짓지 마시고, 항상 하기 전에 옥 짓지 마시고 하고 나서 입으로 옥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입으로 방정을 떨면 내가 복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운맞이 해놓고도 나 운맞이 했다, 누구한테 막 친구한테 얘기하고 입이 근질근질, 그러면 내 복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격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입 조심은 좀 하셔야 되는 거고, 항상 부정이 끼면 안 되니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상대방으로 인해서, 어떤 상대에 의해서 내가 부정이 들면 그 운이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조심을 하자라는 것도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올해가 많이 경기도 안 좋고 좀 흐름도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해운년이라고 제가 구군 예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만 있다면 이라는 희망을 갖고 모든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어떤 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이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보다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접수하셔서 인동살 푸시고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군 꽃대신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접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